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급등의 원인,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좌우하는 삼성전자 급등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어떤 소식 여러분들에게 그 분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일봉 차트 먼저 잠깐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상당 부분 횡보하다가 저번 주에 조금 조정받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옆으로 횡보하는 그 선상으로 왔는데요. 위에서 내려오는 61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21선 노란색 선이 분명히 61선을 돌파하는 지금 시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식 기술적 분석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 앞에 61,000원, 62,000원 왔다 갔다 하는 그 횡보 구간에 오늘 다시 들어갔다. 합치면 이번 주까지 만약에 횡보를 하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5주 동안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안으로는 저 60일선으로 올라서면서 21선도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 한번 보십시오. 딱 보시면 이게 컨트리 가든 서비스가 16.76% 오르고, 그 다음에 용호 부동산이 13.7%, 벽계원이 10%.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종목들이냐면, 자,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아니, 백만장자님, 삼성전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중국의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를 전문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미장을 전문으로 한다면 아마 저는 중국을 관심을 그렇게 안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가장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 중국이고 또 중국의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오늘 갑자기 급등을, 저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 큰 상승은 아니지만 나오는데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돼요. 30%. 참고로 여러분, 한국이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10%입니다. 10%. 한국이 부동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 10억짜리 집이 갑자기 15억이 됐네. 이 참에 그냥 무슨 소나타야, 바로 제네시스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자산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막 지르죠. 막 그랜저 살 거 제네시스 사고, 제네시스 살 거 벤츠 E클래스 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GDP의 30%나 부동산이 차지하고, 자산 비율은, 전체 자산 비율은 한국이 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돼요. 전체 자산이 10억이면 은행 예금하고 증권 빼고 부동산은 한 70%, 나머지 이제 30%인데 중국은 전체 자산 비율이 80%가 부동산이 차지합니다. 요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GDP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GDP는 중국이 30, 한국이 10인데 자산 비율은 중국이 80%, 한국이 70%. 참고로 중국은 아직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타 등등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 다주택자 중과가세 이런 게 나오면 중국도 좀 한번 휘청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자산 비율이 80%다. 그만큼 중국은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자,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60%가 어디입니까? 예,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이 소비가 부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덜 팔리면, 스마트폰은 삼성폰이 중국에서 시장이 거의 1% 미만으로 미미하지만, 예, 중국에 들어가는 폰의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이미지 센서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예, 삼성 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그 영향을 미치는 근간에는 뭐가 있다? 중국의 부동산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 유튜브 안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중국에 제가 뭐 그렇게 관심 안 가질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이 급등한 배경이 뭐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 중국 소비 생산이 7월 달에 쇼크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은행, 예, 우리로 치면 그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MLF 금리를 0.1%포인트 예,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면 우리가 MLF 이러면 또 뭐야. 근데 MLF는 뭐냐면 MLF 대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MLF 대출은 중앙은행이, 예,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 예, 시중은행, 예, 우리나라 치면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 뭐 이렇게 시중은행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돈을 인하했다. 그 말은 바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그런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인민은행에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 예, 대출도 더 잘해주지만 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힘들고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부동산을 규제를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기조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펀드멘탈,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제외한 부분, 유동성으로 따지면 크게 두 가지예요. 미국의 유동성, 그 다음에 중국의 유동성, 중국의 어떤 경기, 이거와 같이 돈의 흐름과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인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이 삼성전자 상승은 여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이 도시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이 기준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MLF 금리를 예,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들 이제 금리를 낮춘 것은 예, 올 들어 지금 작년 올해 1월 달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니까 사실 중국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국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나, 인상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을 지금 비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아예 인하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예, 중국이 이 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죠. 이로 인한 예, 부작용이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경기 부양하겠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돈을 풀더라도 예, 이런 쪽으로 어쨌든 우리는 가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을 살리려고 한다. 부동산이 살아나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예,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생산이 더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겠죠.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다라는 거, 이런 메커니즘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